그릭 요거트에 비싼 돈 쓰면서도 정작 중요한 건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단백질, 유산균, 가격? 국내 그릭 요거트 17개 시험 결과 해외 의사들 실험실 자료까지 다 찾아봤더니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좋은 요거트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요거트를 고르는 거. 오늘 그 기준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릭 요거트와 일반 요거트는 사실 출발은 똑같아요. 우유에 유산균을 넣고 발효시키면 요거트가 되죠. 근데 그릭 요거트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물을 한 번 더 빼는 거예요. 유청과 수분을 걸러내는 스트레이닝 과정이죠. 쉽게 말하면 일반 요거트를 한 번 더 꽉 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분은 줄고 질감은 꾸덕해지고 같은 100g 안에 단백질은 더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가 비싼 이유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유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더 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양도 줄어드니까요. 여기까지는 비싸니까 좋은 거겠지 생각하다 궁금해졌어요. 이렇게까지 단백질을 농축한 음식이라면 결국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도 단백질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일 먼저 단백질부터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많은 그릭 요거트를 과연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당이 높은 제품부터 먼저 제외했고 반대로 지방은 크게 보지 않았어요.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맛과 포만감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결국 제 첫 번째 기준은 당이 적은 제품부터 보자. 제일 먼저 단백질부터 비교해봤어요. 2026년 3월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시중 그릭 요거트 17개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100g당 단백질이 5.9g부터 13.1g까지 무려 2배 넘게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g당 10g 이상인 제품들만 먼저 추렸어요. 요즘 플레인 그릭 요거트, 서울 우유 더 진한 그릭 요거트, 그릭데이 그릭 요거트, 노브랜드 그릭 요거트. 쿠팡의 공범 제품은 당시 시험에는 10g이었는데 현재 판매 제품은 9g 정도로 표시돼 있어서 이번에는 제외했어요. 단백질 높은 거 사면 끝이네 생각하다가 해외 영상에서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부 해외 제품은 젤라틴처럼 다른 단백질을 넣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제품 원재료를 하나씩 확인해봤는데 의외로 거의 다 원유와 유산균 조합으로 생각보다 정말 깔끔했어요. 4개 모두 다 원유를 중심으로 만든 제품들이어서 적어도 국내 고단백 상위권 제품들은 제가 걱정했던 단백질 숫자만 높인 제품은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또 드는 생각. 원재료도 비슷하고 단백질도 비슷하다면 굳이 단백질 1g 차이에 돈을 더 써야 될까? 요즘 제품은 100g당 단백질이 가장 높았어요. 서울 우유도 거의 비슷하게 높았고 그릭데이 역시 높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요즘과 서울 우유 사이의 단백질 차이를 보면 생각보다 아주 크진 않아요. 100g당 0. 몇 g 차이인데 가격 차이는 꽤 나죠.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서울 우유를 꽤 괜찮은 선택지로 봤어요. 노브랜드도 원재료가 단순하고 단백질이 10g을 넘으니까 가격과 접근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꾸덕함과 포만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단백질 함량 차이가 압도적이지는 않아서 저는 평소 간식으로 서울 우유 정도면 균형이 괜찮겠더라고요. 맛이나 식감의 취향 차이는 제외하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요거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유산균이에요. 저도 처음엔 유산균은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생각했어요. 10억보다 50억, 50억보다 100억. 숫자가 커질수록 왠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해외 자료를 보니까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라 보관하는 동안에도 줄어들 수 있고 먹고 나면 위산도 지나야 하고 담즙도 지나야 해요. 그러니까 50억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50억이 전부 장까지 도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해외 실험실 영상도 봤는데 유산균 수가 제일 많다고 광고하던 제품이 막상 장환경 실험에서는 결과가 제일 별로였어요. 그걸 보고 숫자가 다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몇 억 마리냐가 아니라 무슨 균이냐 그리고 그 균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였습니다. 그제야 굿닥터님 영상이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깐깐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굿닥터님은 어떤 유산균이 들어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기준이 약간 달랐던 거죠. 균주 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대표 제품은 커클랜드 그릭 요거트와 메일바이오 무가당 플레인이었어요.
커클랜드는 요거트 기본 발효균뿐만 아니라 여러 유산균 종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었고 단백질도 100g당 9g 이상이라 낮은 편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제품 자체가 무지방 그릭 요거트라 지방 섭취까지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스펙이 정말 괜찮죠. 반면 요즘 서울우유, 그릭데이 같은 제품은 유산균수 자체는 시험에서 충분히 검출됐지만 소비자가 포장지만 보고 구체적인 균주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어요. 메일바이오 무가당은 LGG 균주를 공개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LGG는 비교적 연구가 많이 축적된 프로바이오틱 균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합 유산균이라고 적힌 제품보다는 소비자가 선택할 근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과 유산균을 모두 잡고 싶다면 제 결론도 굿닥터님과 비슷했어요. 첫 번째는 커클랜드. 코스코를 자주 이용하지 못하거나 대용량이 부담스럽다면 차선책은 메일바이오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단백질보다 장 건강 때문에 요거트를 먹는데, 또는 신장 질환처럼 단백질 섭취량을 따로 관리해야 돼서 고단백 식품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유산균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굳이 비싼 그릭 요거트만 고집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메일바이오 일반 플레인 요거트도 그릭 요거트처럼 균주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릭 요거트보다 단백질은 낮지만 유산균을 중심으로 먹는 분에게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반 요거트는 그릭 요거트보다 칼슘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더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건강하다기보다 목적에 따라 장점이 다른 거예요. 며칠은 그릭 요거트, 며칠은 일반 플레인 요거트, 이렇게 번갈아 먹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무조건 1등인 요거트는 없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선택도 달라지더라고요. 단백질이 중요하면 서울우유나 노브랜드, 단백질과 유산균을 같이 보면 커클랜드, 코스코를 자주 못 간다면 메일바이오, 유산균이 가장 중요하다면 굳이 그릭 요거트만 고집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럼 저는 뭘 먹을 거냐? 저는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따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트에는 단백질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저에게 단백질은 늘 부족하거든요. 닭가슴살을 매일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쉐이크보다는 음식으로 채우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릭 요거트는 장 건강식품보다는 단백질을 채워주는 좋은 식재료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서울우유 더 진한 그릭 요거트, 코스코 가면 커클랜드 이렇게 번갈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먹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견과류, 요즘은 냉동 석류도 넣고 있어요. 40대 중반 되니까 괜히 챙기게 되더라고요. 색깔도 예뻐서 기분도 좋아요. 보통 여기서 꿀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당을 줄이고 싶어서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바퀴 둘러주고 좋은 소금도 한 꼬집. 먹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요. 풋풋한 향도 올라오고 견과류도 더 고소해지고 꿀이 없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식이섬유가 있는 식품을 함께 먹는 것도 되게 좋은 구성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 올리브 오일이나 넣는 것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무거나 샀는데 조사해보니까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게 됐는지는 이전 영상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좋은 요거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맞는 요거트를 찾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장 보실 때 조금이라도 덜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돈 아끼고 건강 지키는 현실 꿀팁만 가져오겠습니다.